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김에 제도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새로운 모습도 좀 보여주자고요. 상상해보기를 그 건물은 어떤 건물에서 살게 될까? 도시의 편리함과 경쟁력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고요. 시골의 평온함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도 없어요. 도시든 시골이든 각자 장점이 있죠. 각자의 장점은 또한 상대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둘 모두의 장점만 갖는 방법도 있어요. 고층 건물을 지으면 밀집성과 녹지를 다 가질 수 있겠죠. 어떤 시골의 이런 고즈넉한 그 여유와 그 도시의 편리성, 이걸 합치자면은 도시를 좁고 높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시골의 그런 고즈넉함과 여유와 그 도시의 편리함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건물을 극대화하는데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서 피라미드형으로 짓는 건 어떨까 해요. 300층 정도의 지상에서 1km 정도의 높이로 짓는 겁니다. 사실은 1km가 좀 더 넘겠죠. 한 층당 3m 기준으로 하기에는 중간중간 층간 간격을 둔다 그러면은 좀 답답할 테고 1km는 한참 넘을 거예요. 한 개 건물에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20만 개의 사무실이 있고 10만 개의 가게와 100여 개의 관공서 등이 입주하는 그런 거대한 건물을 짓자고요.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에 이런 건물이 대략 100개 정도 되겠죠. 100만 명씩 사니까 5천만 명이면 50개면 되죠. 근데 공간은 이러저러 여러 형태로 그 다음 여유있게 지으려면 한 100개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전 국토에 100개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면적은 모두 농토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강산으로 냅두는 거예요. 이런 발상이 사실은 제가 완전 창의적인 건 아니에요. 80년대 일본에서도 많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벌써 나오죠? 저 아니에요. 펠콘시티라는 어떤 회사가 기획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상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도시의 한켠에 이런 거대 건물이 들어서는 걸로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상상은 그거에 더해서 아예 이 거대한 피라미드가 대자연 속에 존재하자는 거죠. 이 건물 안에는 온갖 편의시설이 다 있고 밀집되어 있고 사무실도 이 안에 있어서 이 안에서 도시처럼 서울시에 살듯이 건물 안에 살지만 바로 건물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대자연과 맞닥뜨리는 거죠. 아름답죠. 이런 상상을 저만 한 게 아니에요. 아마 옛날에 80년대 일본의 어떤 건설사가 기획했던 거래요. 거대하죠. 건물 거대해요. 짓고 이 안에서 살자. 같은 얘기예요. 어느 정도 크기냐면 현존하는 두바이에 있는 최고 큰 건물을 요 사이즈로 보고 이만큼. 요게 높이가 829.8m네요. 그러니까 8, 5, 40, 한 4km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을 상상을 했네요. 스케일도 크네요. 버블 시대의 일본인들이라는 게. 비슷한 논리로 다른 나라들도 다른 건설사들도 많이들 기획을 했었어요. 이 건물이 무한대로 높아지려면 아무래도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피라미드 형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나 봐요. 요게 버즈 칼리파라 그러면은 요런 높이 1.5km 정도 되는 높이의 피라미드를 누군가가 상상을 했었네요. 이건 아까 그거인 것 같고요. 이건 현재 아마 이집트의 사진인가 봐요. 근데 뭔가 그런 풍경을 좀 상상해 보자고 요 사진을 제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 전부 대자연 속에 피라미드가 몇 개 우뚝 솟아 있는 형태로 멋지겠죠? 피라미드 한 개 동이 곧 한 개의 도시이며 직장, 주거, 쇼핑이 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건물 내부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녹지와 공원과 이 건물은 이렇게 상상한 거예요. 이 안쪽은 전부 어떤 빈 공간으로. 자세히 보면 이런 식이에요. 또 어떤 회사는 이렇게 상상을 했네요. 이런 철골 구조물을 수상 위에다가 띄워가지고서는 그 안에 자그마한 건물들을 넣자. 있을 수 있죠. 서민이든 재벌이든 같은 건물에 사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인테리어, 더 넓은 공간에서 살겠지만 말이죠.
같은 건물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집 앞으로 나가면 대자연과 접하고 다양해진 레저 활동을 즐기며 노동으로 피곤해진 심신을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집 밖으로만 나오면 대자연이에요. 그리고 아마 1층은 한 칸을 밑에를 이렇게 올려서 1층은 바람이 잘 통하고 비를 안 맞으면서 어떤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뭐 테니스장, 야구장 뭐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국가는 피라미드의 뼈대만 짓고 뼈대뿐이기만 해도 300층짜리 건물이라서 대공사가 되죠. 뭐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철골 구조만 지어놓고 앞선 부동산 국유화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이 동산이 될 수는 있죠. 동산은 소유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 하우스를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개인은 자동차를 소유하듯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소유하고요. 원하는 자리를 임차해서 그곳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장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 컨테이너가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예요. 이게 이사를 와요. 그러면은 뭐 뭔가를 쥐 하고선 자기 자리에 가서 뚝 꽂히는 거예요. 그 자리값만 내는 거죠, 임차는. 요 집은 갖고 다니는 거예요, 달팽이처럼. 조금 생각하기 편하게 좀 예를 든다면은 미국은 버거킹을 갖고 다닌대요. 미군이. 이 버거킹을 자리를 임차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다가 버거킹을 개설하는 게 아니라 잠깐 버거킹을 오픈시켜 주는 거예요. 버거킹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피라미드에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고 하자고요. 버거킹이 통째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집을 통째로 들고 이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임차했으면 요 자리에 가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거기서 사는 거예요. 물론 이 집안의 인테리어와 가구는 그대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컨테이너 주택에 대한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뭐 발상이 뭐 저만 새로운 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해요. 뭐 가양동에 모듈러 주택 1호가 생겼다고도 뉴스가 나왔네요. 이거는 한 칸 한 칸 갖다가 그냥 갖다 올린 거예요. 그냥 비용이 엄청 적게 들죠. 건축 기간이 엄청 짧고 하루면은 그냥 집을 하나, 이 빌라 하나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 근데 다 딴 데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 칸 한 칸 한 칸 올리기만 한 거예요. 그냥 딴 데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유럽에서 이런 식의 어떤 컨테이너 하우스의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인데 컨테이너 갖다가 툭툭툭툭 쌓아 놓은 거예요. 이런 기사도 나왔었고요. 움직이는 집 컨테이너 주택이 건축 패러다임을 바꾼다.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인테리어를 매번 공사하고 가구를 뭐 옮겨 다니느라고 망가지고 이러지 말고 달팽이처럼 집을 통째로 움직이자는 거예요. 컨테이너 하우스일 적에 가능한 발상이죠. 컨테이너 하우스는 어디까지나 뼈대일 뿐이고요. 그 안에 인테리어는 각자의 능력껏 충분히 아름답고 편리하게 넓을 수 있어요. 2개, 3개 이때면은 넓은 방을, 넓은 집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한 칸짜리 컨테이너 하우스 내의 구조를 잠깐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생활에 편리한 그 원룸식으로 원룸보다는 훨씬 넓고 안락하게 원룸식으로다가 이렇게 지낼 수 있죠. 어떤 그 기성품처럼 자동차 소나타 아반떼를 뽑아내듯이 집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공장에서. 그럼 사람들은 거기서 살기만 하면 돼요. 뭐 소소한 가구들은 본인들이 추가하고 그다음 뭐 장식물들을 놓고 해서 각자의 개성대로 살 수 있지만 기본 뼈대는 같은 거예요. 가구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선택해서 넣을 수 있을 뿐인 거죠. 부엌도 있고 물론 화장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렴한 가구를 넣고 저렴하게 살겠죠. 화장실이고 방이고. 어떤 기본 컨테이너 하우스의 기본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가구 놓고 사는 거죠. 멋지죠? 어떤 방을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은 그런 컨테이너네요.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끼리 모여서 하는데 그 복도로 향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미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갈 거예요.
자동으로 안면 인식해서 자동으로 열고 닫고 외부인은 절대 침입 맘대로 들어오는 거 불가하고 뭐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자동차도 앞서서 교통편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자동차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장치는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니면 레일을 따라서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떤 컨테이너는 어떤 컨테이너 모듈은 그런 뭐 자쿠지 스파 모델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갖다 붙여서 스파를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흡기와 배기를 위한 시설이 그 피라미드 자체에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 속 안에 산다고 하더라도 소방 관제도 잘 되어서 안전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큰 건물은 뭐 더 컨트롤이 용이하기 때문에 안전과 편의와 이런 것들이 더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창문이 없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실제로 흡기와 배기와 어떤 조명만 잘 되면은 전혀 답답하지 않다는 걸 저는 겪어서 알아요. 밀집될수록 에너지 효율은 좋아집니다. 10,000세제곱미터짜리 그 건물 10만 개보다 10억 세제곱미터짜리 건물 한 개가 같은 용적이지만 훨씬 적은 에너지로 유지될 수 있어요.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요. 같은 비용이라면 훨씬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그 뭐 누군가 남이 착취해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피라미드는 아무리 높아져도 추락의 위험이 없어요. 그죠? 뭐 이런 형태가 끝도 없이 높아질 건데 이 위층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려봐야 아래층으로 떨어질 뿐이죠. 그래서 무슨 추락의 위험 이런 게 없어요. 피라미드 형태는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어떤 이런 식의 베란다가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정원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바베큐 파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가 끝도 없이 높은 거죠. 이거는 한 6개 층밖에 안 되지만 이게 한 300층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꼭대기층에 사는 부자들은 아마 굉장한 뷰를 가지고 그 대신 무섭진 않을 거예요. 밑에를 내려봐 봐야 뭐 아래층일 뿐이니까. 무섭지 않은 엄청히 높은 조망. 아마 비싼 돈을 내고 임대료 비싸게 내고 살 거예요. 임대료는 국가에 낸다 그랬죠. 좋은 세상 되는 거죠 뭐. 이런 바닷가에 피라미드를 지어도 멋질 거예요. 그 테라스에 수영장까지 있네요. 피라미드의 외부 쪽은 전망도 좋고 테라스도 있고 냉난방에 대한 에너지 손실도 많아가지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거니까 주로 부자들이나 상업시설들이 임차할 것이고 안쪽은 저렴해가지고 서민들과 사무실들이 주로 임차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테라스 있는 어떤 건물을 또 상상해 보시라고 가져와 봤어요. 피라미드 바깥쪽의 부자들은 이런 테라스들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런 모양새의 테라스. 그 이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가구나 인테리어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되겠죠. 집을 통째로 들고 다니니까 시간이 갈수록 대체로 점점 좋은 인테리어를 갖추며 살 수 있어요. 낭비가 없는 거죠. 낭비가 없다는 거는 다른 쪽에 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거고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는 거는 더 풍요로운 삶을 같은 조건 외에 더 풍요로운 삶을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껏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이사를 하거나 폐업할 때 뜯어서 버리는 사회적 낭비가 사라지면 같은 부를 가지고도 더 윤택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대리석이 없다는 거는 보다 저렴하게 대리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하우스를 매매할 때는 자동차를 매매하듯이 할 거예요. 헌 하우스를 팔고 신모델을 사거나 구모델 중에 상위 등급으로 바꾸거나 돈이 필요할 때는 하위 등급의 하우스로 바꾸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사는 거랑 똑같이 집을 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집이 해져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해져서 떨어져 나갈 일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영구히 쓰는 거죠. 다만 더 좋은 집으로 바꾸고 싶을 적에는 갖고 있던 집을 팔고 통째로 팔고 위치를 파는 게 아니에요. 로케이션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집이라는 어떤 자동차 팔듯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자동차를 사듯이 새로운 집을 살 거예요. 컨테이너 한 칸짜리 방, 주방, 욕실이 완비된 모델이 있는가 하면 100칸짜리 저택 컨테이너 하우스도 있어요. 모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레고블록 붙이듯이 늘려나가는 모델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에게 집 하나씩을 줍니다. 태어나면서 국가로부터 집 한 칸 받는 것이고 죽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국가는 집을 돌릴 뿐이니까 별로 비용이 들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 한 칸 집은 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살다가 실수로 모든 것을 날리더라도 최소한 집 한 칸은 남아 지낼 수는 있도록 하자고요. 이런 식의 집을 최소한 아무리 거지라도, 아무리 홈리스라는 단어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지라도 집 한 칸은 남습니다. 침대가 있고 해먹을 부엌이 있고 씻을 샤워룸이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아무리 망가져도 집 한 칸은 무조건 남습니다. 아무리 빚이 많아도 집 한 칸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는 남기자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에게 할당되는 기본주택을 국가로부터 받은 부부는 컨테이너 하우스 매매단지에 가서 모듈형 아기방으로 바꾸어 옵니다. 이건 뭐 하나의 예예요. 아기가 원룸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룸을 받느니 원룸은 갖다가 주고 모듈형 아기방으로 바꾸어 오는 게 아마 대부분의 패턴일 것 같아요. 총각 일적에 혼자 살다가 부부가 되면 이 한 개짜리 두 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원룸 모듈을 갖다 팔고 신혼부부형 모듈, 이 두 칸은 기본 공간이 확보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 모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혼부부 모듈로 살다가 그냥 아기방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룸 하나를 기본적으로 총각되는 국가로부터 받은 걸로다가 살다가 두 칸이 되면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두 칸에 해당되는 공간에 어떤 합쳐진 그런 집이 되는 거죠. 부부가 침실 있고 침실 공유하고 욕실 공유하고 대신 거실이 넓어지고 뭐 이런 식의 집으로 바꾸고 싶지 요거 똑같은 거 두 개로 갖고 싶겠어요? 뭐 그거는 각자 개인의 마음인 거죠. 요거 우리는 부부지만 각자 원룸에서 생활해. 뭐 이런 부부도 있겠죠. 그럼 마음이에요. 한 집에서 살건 원룸 둘에서 살건. 근데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다가 애기방 모듈을 붙여가지고 또 산다는 거죠. 아기를 낳으면. 부부는 현재 사는 모듈형 컨테이너 5칸짜리 집도 아예 이참에 9칸짜리 모듈로 바꾸어 이사를 하기로 한다. 이게 뭐냐면 요런 집을 요거 지금 2칸짜리 모듈인데 요거를 그냥 여기다 하나를 붙이기도 하지만 요거를 아예 그냥 통째로 갖다가 어디다 팔고 3칸짜리로 인테리어가 아예 3칸을 넓은 집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테리어를 사다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 모듈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지만 최소한 인원수만큼은 갖고 있어야 하니 세 식구가 2칸 집에서 살 수는 없어요. 세 식구는 3칸 집에서 삽니다. 그럼 3칸 집에서 사는 거는 국가의 임대료를 무조건 3배를 내야 되느냐, 적게 살 수는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피라미드는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자리에 산다 그러면 임대료 제로에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쁜 자리에서 싸게 사느냐, 아니면 좋은 자리에서 돈 좀 내고 사느냐. 개인에게 등기되어 있는 마지막 한 칸은 매매상에 취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레일이 피라미드의 각 층, 각 통로를 통하는 것도 좋겠어요. 집 문 앞 혹은 집 안에서 차를 타고 레일을 따라 목적지 문 앞에서 내리게 되는 어떤 그런 세상도 상상해 봅니다. 이 레일을 통해서 컨테이너 하우스도 이동합니다. 여기 레일이 깔려 있고 이 컨테이너 하우스가 득득득득 들어가 있고 양옆에 이 레일을 따라서 컨테이너 하우스가 쭉 들어와서 그냥 쑥 박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형태도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